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해민 스님의 책이에요.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너무 유명해서 그리고 또 해민 스님에 대해서는 많이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분이 승려이시면서 미국 대학의 교수님이세요. 그래서 저는 이분을 정말 오래전에 트위터 하실 때, 트위터로 정말 유명하실 때 그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한 구절이 문구가 짤막한 문구가 제 마음속에 너무도 깊이 공감이 되게끔 그런 말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을 좋아하게 되었고 그 다음부터 트위터에 자주 들락날락거리면서 이분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좋은 말이 있으면 공감 가거나 좋은 말이 있으면 이제 노트에 필사를 해서 적어놓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전에는 법률 스님의 책을 많이 소개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해민 스님과 법률 스님과 두 분 다 스님이시고 똑같은 맥락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언어적 표현, 글로서 표현하는 거는 좀 다른 성향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나한테 맞는 분의 책을 읽는 것이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기운이 없고 지치고 힘들고 정말 등을 토닥토닥 쓰다듬어 주면서 잘하고 있어, 힘내, 그렇게 따뜻하게 위로하는 그런 말이 필요하다. 정말 다정다감한 그리고 따뜻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말들이 위로가 필요하다. 그럴 때는 해민 스님의 책을 읽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좀 이성적으로 내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리고 또 고민들에 대해서 아니면 뭐 스트레스나 그런 힘든 부분에 대해서 고민거리에 대해서 해결적인 부분을 어, 듣고 싶다. 그리고 어떻게 내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 그런 조언을 듣고 싶다. 그럴 때는 법률 스님의 책을 읽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그런 자신이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또 어떤 성향의 책을 좋아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시고 고려해서 책을 선택해서 읽으시면 더 공감 가고 더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책을 통해서 도움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공감이 가야 그 책의 내용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고 또 그 다음에 그 책의 내용을 통해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은 실천을 통해서 더 나를 성장시키는 그런 발판이 되고 그런 성장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나랑 좀 전혀 코드가 안 맞고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책이 아니면 좋은 책인 거 알겠는데 별로 나한테는 그닥지 도움이 되질 않네? 그런 책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책을 선택하실 때 나한테 맞는 그런 책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고요. 저는 해민 스님을 처음 알게 된 것이 정말 트위터로 유명하실 때, 트위터에 쓴 글들이 유명해서 그 글들이 막 떠돌아다닐 때, 인터넷을 떠돌아다닐 때, 그때 알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문구가 제 마음속에 너무도 와 닿았어요. 어떤 문구냐면요. 즐거운 일이나 기쁜 일에는 깨달음이 없을지 몰라도 괴로운 일에는 반드시 깨달음이 있다. 괴로운 일에는 반드시 깨달음이 있다. 괴로운 일이, 힘든 일이, 고통스러운 일이 내가 겪게 되었다면 그 일로 인해서 내가 깨달음을 얻고 더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너무도 공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만 이 일로 인해서 내가 깨달음을 얻고 더 성장하고 더 어른스러워지는 그런 계기가 되겠구나 하면서 이제 생각하면서 힘을 내게 된 계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법률 스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을 듣고 제가 좋아하게 됐냐면요. 이 말은 어떤 TV 프로에서 나와서 하셨던 말씀이신데 이 말이 너무도 공감이 되었고요.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긍정을 기반에 비판을 한다면, 비판이 있으면 건설적이지만 부정에 기반한 비판은 타계로 간다. 긍정의 비판이 없으면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다. 네. 긍정을 기반에 비판이 있으면 건설적이지만 긍정을 기반으로 해서 그 바탕 안에 비판,
그 바탕을 깔고 비판을 하면 건설적으로 발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부정적인 시각으로 그 일에 대해서 아니면은 그 사건에 대해서 아니면 뭐 어떤 사람에 대해서 비판을 하게 되면 그거는 파괴로밖에 갈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너무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 위에 비판이 아예 없으면 그냥 멈춰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냥 현실에 안주하는 그런 발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들이 너무 멋지게 들린 거예요. 아, 정말 공감도 가고 너무 멋지고 정말 대단한 분이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법률스님의 책도 읽게 되었고 관련된 영상들도 보게 되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따뜻한 위로가 있는 혜민 스님의 책을 읽어드릴게요. 오늘 힘들고 지친 분이 있으시다면 제가 읽어드리는 문구를 들으시면서 마음의 피로를 풀고 힐링이 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결정을 내려야 할 중요한 일이 있는데 결정하기 어렵다고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시간이라는 특효약을 주고 좀 쉬면 무의식에서 계속 답을 찾으려 하기 때문에 이틀 후, 사흘 후에 걷다가 밥을 먹다가 잠에서 깨다가 친구와 대화하다 문득 답이 알아져요. 내 무의식을 믿고 나에게 시간을 주세요. 우리가 어떤 고민이 있거나 결정을 내릴 때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요. 불안과 조급함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이로운 그리고 또 올바른 선택을 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신중하게 나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한 옳은 선택을 하고 싶다면 조금 마음의 여유를 두고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시고 조금 여유롭게 기다리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야지만 내가 나 자신을 위한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요. 또 읽어드릴게요. 저녁 식사로 혼자 라면을 끓여 먹더라도 나를 아끼고 사랑해주는 마음으로 드세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오늘 하루 이 몸을 끌고 이 마음을 써가며 사는 것. 지금 내 자신을 쓰다듬으며 고생했다. 아이고 수고했네. 힘들었지? 말 한마디 해주세요. 그리고 평소보다 1시간 먼저 잠을 청하세요. 나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네. 뭐 소소하게 간단하게 끼니를 때우더라도 그 끼니를 때우면서도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입 꼭꼭 씹어가면서 한 입, 두 입 꼭꼭 씹어가면서 그래 수고했어. 오늘 고생했어. 그러면서 나 자신을 위로하고 사랑해주는 마음을 듬뿍 담으면서 맛있게 먹으면서 그 먹는 것이 내 몸에 영양을 충족시켜주고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준다는 생각으로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 입, 두 입 꼭꼭 씹어서 먹다 보면 그러한 것들이 나에게 힘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뭐 고생했다, 위로의 말을 해줄 수도 있고, 뭐 등을 토닥토닥 해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좋지만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가 사랑하고 위로해주고 토닥여주고 그러한 것들이 더 소중하고 그리고 또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저는. 왜냐면 외부의 사람들이 친구나 가족이나 내가 원할 때 알아서 해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그런 모습을 보여서 관심이 있어서 다가와서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내가 내 스스로에게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마음을 듬뿍 담아서 그래 고생했어. 맛있게 먹자. 그렇게 따뜻한 위로의 말도 해주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그런 소중하게 아끼는 그런 마음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고민이 있으세요? 그러면 햇빛을 쬐이며
걸으세요. 해 나온 날 걸으면 마음을 안정시키는 세로토닌 호르몬이 분비돼요. 안정된 마음에서 고민의 해결책 쪽으로 향해 있으면 나도 모르게 신기하게 답이 나옵니다.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힐링을 얻잖아요. 맑은 하늘을 볼 때도 그렇고 숲속에 맑은 공기를 쓸 때도 그렇고 길가에 예쁜 꽃을 볼 때도 그렇고 밝은 햇빛을 쏘면서 그런 자연과 함께 있을 때 힐링이 되고 마음의 피로도 풀리고 하잖아요. 그러한 시간들이 나에게 도움이 되거든요. 또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마음이라는 창구를 통해서만 세상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이 시끄러우면 세상도 시끄러운 것이고 마음이 평화로우면 세상도 평화롭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내 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몸을 구겨서 지하철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앞뒤, 옆, 사람이 꽉 찼어요. 이 순간 우리 마음은 짜증을 부릴 수도 있고 헤헤 손잡이를 잡지 않아도 된다. 그러한 재밌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일이 벌어져도 사람들은 이처럼 반응들이 달라요. 왜냐하면 세상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고 알고 보면 내 마음이 나를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나를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서 어떠한 생각들, 어떠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생각하느냐 그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세상이 아름답게 보일 수도 있고 세상이 불만투성이인 불만족스러운 그런 세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기분 나쁜 일이 생겼습니까? 여러분 기분 나쁜 일이 생겼습니까? 가만히 놓아두면 자연스럽게 사라질 일을 마음속에 계속 담아두고 되새기면서 그 감정의 파동을 더 크게 증폭시키지 마십시오. 흐르는 감정의 물결을 사라지지 못하도록 증폭시키면 자신만 괴롭습니다. 우리가 안 좋은 일이 생겼다고 해서 그 생각만 계속 거기에 매여서 몰입해서 있으면 자꾸 점점 그 생각의 크기가 커져서 안 좋은 생각들로 내 머릿속이 꽉 차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생각에 그냥 있다가 사라지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것을 부여잡고 못 빠져나가게 그것을 올가매지 마시고요. 그러한 생각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나가도록 그냥 가만히 냅두라는 거예요. 모른 척 하라는 거예요. 그러한 생각들을. 그리고 여러분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그대로 존귀하고도 온전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그대로 존귀하고도 온전한 사람입니다. 이 존귀하고 온전함을 보지 못하는 것은 내가 나 자신에게 만들어 부여한 나에 대한 고정관념, 그것에 대한 집착 때문입니다. 나 자신의 존귀함과 온전함을 발견하십시오. 여러분의 존귀함과 온전함을 잘 발견하고 잘 들여다보고 꼭 기억해서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인지 그 부분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도 편안한 시간을 보내시고요. 오늘을 행복했으면 내일은 더 행복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드는 일들로 가득 채우셨으면 좋겠어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